네, 43번부터 4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작자미상의 세경 봄풀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먼저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43번부터 45번까지 마지막 문제였고요. 45번에 보면 작품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살펴보고 작품 한번 읽어보죠. 자, 세경 봄풀이는 자청비가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제주도 서사무가이다. 자, 많은 정보가 들어있네요. 한 줄에. 먼저 등장인물 자청비가 나오고요. 이 자청비가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경신이 어떤 신이냐면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의 갈래는 제주도의 서사무가인데 여러분 우리가 서사무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꼭 뭐 알아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서사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서사무가 자, 이 무가는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굿판에서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무가입니다. 근데 그 무가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그 무가 중에서도 서사무가라고 하면 이 서사가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담은 무당의 노래입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담았냐면 바로 그 무당이 지금 모시는 혹은 지금 이 굿에서 관련된 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서사무가예요. 그래서 이 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갈래를 서사무가라고 하고 이 서사무가는 무당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예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보통은 구전돼서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리고 이 신의 내력을 이야기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는 본풀이라고도 하는데요. 본풀이. 이 본은 근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의 내력을 풀다. 그 신의 근본을 풀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세경 본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경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세경신의 내력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청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제약을 받거나 자, 선생님 표시 한번 해볼게요. 번호 매겨서 여러 난관에 봉착한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 봐요. 자, 그때마다 자청비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와 동질성을 이뤄 상대방의 수용을 얻기도 하고 상황을 미리 조작하여 자신이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한다. 또한 유인책을 사용해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즉 자청비는 여성이라서 어떤 제약을 받거나 난관에 봉착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또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본인이 의도한 바를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작품 한번 살펴보자. 자, 도련님은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자, 선생님이 늘 소설에서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서사무가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인물에 표시하면서 한번 우리 내용 훑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나왔으니까 표시할게요. 도련님은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지금 어디를 가시는 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입니다. 이 도련님이 바로 문도령이죠. 지금 아랫마을 거무 선생님께 글공부 가는 길이요. 자청비가 문도령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자청비가 질문을 던졌던 거군요. 인물이 단정하고 눈빛이 깊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거무 선생께 글공부를 간다 하니 같이 글공부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 솟아났다. 도련님, 우리 집에도 나와 닮은 남동생이 있는데 마침 거무 선생께 글공부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은 자청도령이라 하니 같이 버타여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청비와 더 있고 싶은 문도령은 선선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자청비를 따라갔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집 앞 골목에 세워놓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다른 선비들처럼 글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대감이 펄쩍 뛰었다.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쓴단 말인고. 이때만 해도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었거든요. 어머니도 자청비의 손을 잡으며 달랬다.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는데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 그러니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자청비가 차분하게 부모님을 설득했다.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죠. 아버님, 어머님, 늙음하게 딸 자식 하나 얻었는데 내일이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 기일 제사 때 축지방은 누가 쓸 겁니까? 자, 축지방. 제사 때 읽어 천지의 신령께 고하는 글을 적은 종이 조각. 제가 글을 모르면 이 부모님 기일에 누가 이 축지방을 쓰겠습니까? 그 말 끝에 부모님이 뭐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자청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에게 오라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그저 집안의 자식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근데 문도령에게 뭐라고 했죠? 남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 남동생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겠네요. 여자라도 배워놓으면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도 공부를 해서 축지방이나 쓰게 해주세요. 자청비의 말을 들은 대감은 마음이 움직였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구나. 늙음하게 귀한 딸 자식 하나 얻었더니 부모 기일 제사까지 벌써부터 챙기려고 마음을 쓰니 기특하구나. 그렇다면 거무 선생께 가서 글 공부하도록 하거라.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책을 하나를 안고 붓도 몇 자루 감아주고는 부모님께 이별 인사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골목에 나가보니 문도령이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청비는 시침을 뚝 떼고 다가가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자청도령인데 누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앞에서 말한 자청비가 말한 바로 그 남동생 누구냐면 자청비 본인입니다. 예, 저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이요. 문도령은 자청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리 남매지간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당연하죠. 동일 인물이니까. 자청도령도 곱상하니 아가씨라고 해도 믿겠구나. 문도령과 자청도령은 나란히 아랫마을 거무 선생에게 갔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들어갑니다. 자청도령이 자청비임을 알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와 결혼을 한다. 한편 이들을 시기한 하늘의 무리들이 문도령을 죽이고 군졸들을 보내 자청비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자청비는 매미, 등에 봉황새를 죽은 문도령이 있는 방에 걸어둡니다. 자, 이런 동물들을 왜 걸어뒀을까요? 한번 보죠. 저 위에 보면 우리 낭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습니다. 우리 낭군이라고 했으니 남편이겠네요. 누구겠어요? 문도령이겠죠. 그걸 내려서 깔고 앉아 보십시오. 그것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제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무쇠방석을 가리키며 말하자 군졸들이 달려들어 방석을 내리려 하였다. 그러나 어찌나 무거운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도령이 이렇게 힘센 장수였구나. 아무래도 소문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로군. 잘못하다가는 무슨 변이라도 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무거운 방석을 깔고 앉을 만한 인물이니 대단한 인물이겠군 이라고 하고 군졸들이 겁을 먹었어요. 군졸들은 겁이 나서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군졸들을 이끌고 온 우두머리가 문도령이 누워있는 방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이놈들아, 걱정들 하지 마라. 그래봐야 죽은 목숨 아니냐. 이미 문도령은 죽지 않았느냐. 죽은 목숨 아무 소용없다. 맞는 말이로구나. 제 아무리 잘난 문도령이라도 이미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문도령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다. 주얼제얼 매미, 등해가 나는 소리, 봉황새의 꺽꺽 불이 벌리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이 동물들 자청비가 문 앞에 걸어뒀었죠. 이 소리들로 하여금 마치 문도령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인가? 문도령이 코 골며 자는 소리 같은데 문도령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때 방 밖에 서 있던 머슴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번 탁 쳤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군졸들이 겁을 집어먹고 앞다투어 도망쳐 버렸다. 위기를 모면한 자청비는 죽은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 서점 꽃밭으로 들어가 갖가지 꽃을 얻어왔다. 자청비가 가져온 살사리꽃, 피사리꽃, 도안생꽃을 남편의 시체 위에 뿌리자 문도령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앉았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 잘 잤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주변이 왜 이처럼 어지럽소? 자청비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일러주었다. 아, 그러니까 부인 덕에 내가 이리 살아났구려. 문도령은 또 한 번 자청비의 기지에 감탄하며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 옥황 천자국에 큰 사변이 일어났다. 검은 무리가 난을 일으켜 천자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옥황상제 천지왕은
여기저기 방을 붙이도록 했다.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하늘 옥황의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갈라주겠노라. 이 난을 좀 평정해다오. 이렇게 알림을 붙인 거죠.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서천 꽃밭에서 가져온 수레멸망 악심꽃을 들고 천자국으로 갔다. 수레멸망 악심꽃은 뿌리면 뿌린 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꽃이었다. 천지왕은 난을 평정하기 위해 왔다는 문도령과 자청비에게 임무를 맡겼다. 전장으로 가보니 3만 명의 군사들이 칼을 치고 활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자청비는 천자국 병사들을 철수시키고는 수레멸망 악심꽃을 동서로 뿌려댔다. 그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건삼밭에 늙은 삶 쓰러지듯 동서로 질비하게 쓰러지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곧 나는 평정되고 천자국이 평온해졌다. 이렇게 난리를 한 번에 다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천지왕은 크게 기뻐하며 둘의 공을 치하했다. 내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기름진 땅을 갈라주겠으니 잘 맡아 다스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자청비는 이를 사양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고자 하니 대신 씨앗을 달라고 청을 드렸다. 하늘님아, 하늘나라 기름진 땅 대신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주십시오. 제주 백성들 농사 짓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천지왕은 자청비를 기특하게 여기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며 여러 곡식을 내려주었다. 자, 여러분 이 작품 뭐라고요? 세경본풀이라고요. 세경은 바로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 그래서 역시 마지막에 제주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씨앗을 달라고 했던 거죠. 작품 살펴봤으니까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러분 고전 문학은요. 이렇게 비현실적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이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아마 이 부분 아니었을까요? 바로 죽은 문도령을 살려낸 일이요. 뭘 통해서? 꽃을 통해서요. 또 이런 부분도 있죠. 가지고 온 꽃으로 난을 일으켰던 이렇게 이 술의 멸망 악신 꽃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던 군사들을 쓰러지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 다 비현실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이 자청비가 했던 행동들이죠. 비범한 능력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꿈과 현실을 교차하지도 않았고요. 암시한 부분도 찾기 어렵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비유적 표현이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면 그 난을 일으켰던 군사들이 쓰러질 때 여기 건삼밭에 늙은 삶 쓰러지듯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비유적 표현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갈등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죠. 4번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묘사도 찾기 좀 어렵고요. 낭만적 분위기는 이 작품과 지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5번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5번 선지는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1인칭 서술자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고전 문학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작품에 개입해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하거나 논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술자가 개입했다라고 해서 서술가가 아니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작품을 논하는 부분이 드러난다고 해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선지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4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근데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해서 어떤 평가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4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자청도령을 만날 것을 제안했다. 제안하죠. 어디에? 첫 번째 부분에서 혹시 내 동생 중에 자청도령이라고 하는데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 글 공부하러 제안하죠. 자, 두 번째
대감은 부모의 제사를 걱정하는 자청비를 기특하게 여겼다. 자청비가 본인도 글 공부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대감이 펄쩍 뛰면서 말리잖아요. 그런데 자청비가 설득하죠. 도대체 축지방은 그럼 누가 쓰겠냐? 그랬더니 이 대감이 마음이 움직여서 부모길 제사까지 챙기니 참 기특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졸들은 문도령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겁을 먹고 도망쳤다. 왜냐하면 문도령이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매미라든가 등해라든가 봉황새의 소리를 듣고 코 고는 소리로 기억했다가 이 손뼉을 탁 치는 소리에 도망쳐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도 적절합니다. 4번. 난을 일으킨 군사들은 자청비가 뿌린 꽃에 의해 숨이 끊어졌다. 이것도 우리 금방 확인할 수 있었죠? 자청비가 어떤 꽃 가지고 갔었냐면 술의 멸망 악심꽃. 이름도 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버렸다. 숨이 끊어져 버렸다. 네, 5번. 천지왕은 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자청비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 자, 천자국의 난을 평정한 것이 자청비는 맞는데 어떻게 이 자청비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냐면 이렇게 방을 붙이게 됐잖아요.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내가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갈라주겠다라고 알렸더니 자청비가 문도령과 함께 스스로 천자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자청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청비가 자청도령 행세를 한 것은 그렇죠. 그 남동생이 있는 것처럼 해서 남장을 했잖아요. 문도령과의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한 문도령과의 어떤 동질성이죠? 남성이라는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볼 수 있겠죠. 남자라고 해야 함께 글공부를 갈 수 있잖아요. 함께 글공부를 하러. 이렇게. 2번. 자청비가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쓰냐며 부모로부터 글 공부를 제지당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것은 바로 자청비가 받는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글 공부하던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3번에 자청비가 무쇠방석을 우리 난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청비가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를 데리고 갈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군졸들에게 근데 이렇게 말한 까닭은 우리 난군이 이렇게 힘이 세다. 라고 뭔가 오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조심하는 게 좋을걸 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청비가 매미, 등해, 봉황새, 박수 소리를 이용해서 마치 문도령이 살아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죠. 이것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 어떤 상황? 군졸들이 자신을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 데려가지 못하게 하게끔 미리 장치를 설치한 거다. 자청비가 천지왕에게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여러 곡식을 받았죠. 이것은 자청비가 세경신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경신이 바로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